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12시 25분 시작합니다. 저는 매달 5천만 원씩 수익 실현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조정 속 쿠팡, 로봇, 나스닥 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월 17일 증시 분석과 함께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쿠팡 관련주, 오늘 또 큰 상승이 있었던 로봇 관련주 중심으로 주요 뉴스들과 함께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일단 0.93%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고, 해외 증시는 상해 심천 항생지수 1%대 상승, 니케이 지수는 0.58% 하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우존스 나스닥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넷플릭스, 팡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테슬라, 반도체, 항공우주 다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오늘과 비슷한 조정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지사항 보고서 국내 증시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11시 반부터 1시까지 재테크 강의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건대입구역 북카페 세모 건대점에서 진행을 하고, 주제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 경매, 재테크 종류가 되겠고요.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댓글이나 우리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공지가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동시에 진행하니까 뭐 질문 같은 경우는 1시부터 1시 20분까지 하실 수 있고, 그 전에는 방송 11시 반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를 볼게요. 증시 분석하고 주요 뉴스, 쿠팡 관련주, 그리고 아직도 못 오른 것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목요일에 투자할 만한 쿠팡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S를 한번 증시를 볼게요. 일단 오늘은 개인이 1조 8,106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4,814억 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1조 3,464억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역시 계속 많이 던지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던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연기금 관련해서 많이 던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약 60조 정도, 그 대신에 점점 줄어들고는 있죠. 하지만 한동안 그 기관의 매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만 주가가 좀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 유안타 증권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좀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11월부터 2월 달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제 유의미한 해석이 나왔고, 이제 주가가 오른 날 오히려 개인이 팔았고, 하락한 날 샀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엔 외국인 수급만이 있어야 오를 수 있다. 기관 수급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선 기관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즉 매집들이 있는 차트 분석으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차트만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거래량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실적 괜찮으면서 이제 그런 거래량 같은 것만 간단히 파악을 해도 소형주들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콘텐츠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를 들면서.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들은 팔았고, 오늘 이제 소형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쿠팡주, 로봇주 강세, 반도체, 전장, 배터리, 항공우주는 다 조정이었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면은 음식료, 그리고 섬유, 의복 이쪽이 조금 떴었고, 종이 목재는 아무래도 골판지, 배송 관련해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특히나 배송을 좀 이끌어서 많은 상승을 했었고, 철강 금속 뭐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실은 다 많이 떨어졌어요. 뭐 건설업도 시작해서 뭐 은행도 조금 올라가고, 보험 좀 오늘 괜찮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봐도 코스닥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나았던, 통신방송이 좀 올라갔고요. 식음료 쪽 괜찮았었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도 매일 체크는 하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10종 기업 보면은 다 하락을 했죠. 하락했고, 삼성 SDI만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쿠팡 이슈 관련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한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겪었고, 셀트리온 같이 이런 것들도 이제 바이오도 최근에는 별로 좋진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조정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저께 HLB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코스닥 시총이 이거에 전체 다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HLB도 이제 6% 정도 하락 마감, 나머지 뭐 이런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은 공시 자료도 괜찮은 것들이 좀 있었고 공시 자료가 3개나 있었죠. 아, 이쪽에 놓고 이제 셀트리온에 있나 보네요. 셀트리온에서 어쨌든 국내 임상 3상이 2개나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빨간색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그다음 시젠도 상당히 좀 올랐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그 중에서는 특히 LG전자가 좀 오늘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빠졌고, 반도체 코스닥에서도 뭐 소부장주 SFA 반도체하고 고영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조정. 그냥 전반적으로는 다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조금 전장 쪽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뭐 1, 2% 정도 빠졌고, 오히려 이럴 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 막 마이너스 15% 정도 빠진 상태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하면 한 10% 정도 현재 빠진 상태죠. 그래서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뭐 삼성전기 이런 전장 부품 쪽도 이럴 때 매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SK이노베이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LG 소송 관련해서 많은 하락을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금방 또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락을 하고 또 3일 연속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처럼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다시 미국 공장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3일 동안 다시 회복이 다 됐죠. 오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도 무척 좋았어요. ACTC 대형 포장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흥국 F&B도 상한가, 서울식품도 상한가,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상한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월요일부터 계속 지금 쿠팡 관련주들을 정리하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방송에서도 월요일 날 못 간 거는 화요일 날 갈 것이고, 화요일 날 못 간 게 수요일 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방송 때 간다고 했었던 뒷부분에 있었던 것들, 어제는 이제 사실은 이런 앞부분에 있는 배송 관련 것들은 이제 월화 다 상한가를 갔었고, 그 대신에 화요일 날 못 간 것들이 수요일 날, 특히나 이 뒤쪽에 있었던 것들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상한가가 이 중에서 4개나 나왔죠. 그렇게 확실히 조금 대세인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뭐 단기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조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들도 제가 계속 강조를 1월 달부터 하고 있죠. 성장주, 아직은 크게 실적이 있지는 않지만 성장주로서 로봇 그리고 항공우주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 뭐 6%, 로보티 로봇 여기 정리된 것만 한번 캡처해서 좀 유심히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갔고요. 유진 로봇도 뭐 최근에 계속 좋았죠. 계속 상승세에 있는 기업들이고, 어쨌든 다른 것들도 다 괜찮고요. 오히려 이제 항공우주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세렉타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빠졌지만 사실은 최근에 계속 상승세였죠.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하나 계열사는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디게, 그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더디게 상승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상당히 괜찮다. 특히나 이렇게 조정으로 많이 빠졌을 때는 그래도 나머지 뭐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도 뭐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하락 마감, 뭐 선박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들도 오늘은 결국에는 그냥 다 전체 다 조정장이 왔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용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캡처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좀 실적 좋은 것들만 좀 정리를 해놔서 여기에 있는 것들, 특히 뭐 이트론도 그렇고 최근에 좀 좋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서 흐름을, 여기서 특히나 빠진 것들, 뭐 PI 3잔 소재나 레이라든지 에스텍이라든지 뭐 인텍플러스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소형주 이것도 좀 캡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 중에서는 이제 FNF가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연호도 괜찮았었고, 뭐 대선주들은 뭐 최근에 12월 달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큰 재미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금융보험 쪽이 좀 괜찮았었고,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쪽들도 좀 일정 부분 조정이 오는 것이야 주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석을 마쳤고요. 오늘 상한가 있던 것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다 쿠팡 관련주였다. 그래서 주요 뉴스를 좀 볼게요. 미국의 텍사스 안파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인데 사실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단기 리스크만 있지 오스틴 공장 자체가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아니라서 큰 영향은 없고,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면 조금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고 금방 지나갈 일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지진, 화재, 정전 뭐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죠. 지화정이라고 하죠. 지금 반도체 공장 관련해서.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이제 지진 때문에 가동 중단이 됐었고, 대만도 정전 때문에 가동 중단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오늘자로 그 목표가가 22만 원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LG전자 시그나 그 조인트 벤처가 애플 전기차가 아무래도 기아차랑 결렬이 되면서 이제 협업 파트너스의 기대감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주가가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 초부터 해서 거의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했고요. 특히나 이제 MC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가 감소로 인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10조 증대, 계속 이제 적자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요번에 이제 러시아 펀드나 이런 데로 넘기게 되면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고, 요번에 이제 벌써 이제 1분기 실적이 3월,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벌써 프리미엄 가전에 대해서는 역시나 LG가 매출이 좋기 때문에 큰 실적 기대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주가 상승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조 400억 원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10% 정도는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전장으로 어쨌든 지금 전환 중이어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고, 혹시라도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뭐 애플카라든지 구글카 이슈가 나오면은 정말 뭐 저번처럼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3일째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정도까지 예상 못했는데 한 월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월화수 3일째 10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관련주들 16개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협력사 주가가 52%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한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당연히 많이 오른 것들은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주의하되,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상황을 보면서 단기 매매로 들어가면은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가 있죠. 이번에 그래서 이 붐이 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나 좀 많이 조정이 오면 그때 사둬도 나중에 실제로 상장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이제 언론에서 터뜨리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틀간 올랐었던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같은 이런 저평가 주들은 오늘은 이제 좀 조정이었었고, 어쨌든 지금 쿠팡이 55조까지도 기업 가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저평가였던 그런 쇼핑주들이 상당히 올라갔고, 오늘은 좀 전자결제 관련해서 다날이라든지 뭐 이런 식음료, 서울식품, OTT 서비스, KCTC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월화는 골판지 포장업체 대형 포장이 4일간 거의 120%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지,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는 결국에는 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렌드를 보면은 월요일은 골판지랑 배송업체 중심으로 워낙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강했으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납품 그리고 뭐 식품업체 중심으로 올랐고, 오늘은 어제는 수요일은 결제 관련해서 올랐다. 그럼 내일은 뭐가 올라갈지는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들은 평소에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식들도 이런 대형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배송 관련해서 한번 여기서 터지면은 사실은 배송 관련된 대표 주식들, 대장주들이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부터 성장 섹터로 로봇 항공우주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이 잘 갔지만 항공우주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우주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뭐 항공우주가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중국의 드론 업체 이항이 지금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좀 사실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고,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 민간 우주 업체죠. 그 버진 갤럭틱이 발사를 연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미국 관련된 그 위성 업체나 이런 우주 항공 업체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아무래도 한국 주식도 설날 이후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지난주 펀딩이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여전히 올해도 굉장히 성장 산업으로,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은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시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은 여전히 성장주로는 굉장히 높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쿠팡 관련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화된 것들만 정리를 해보면은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셔틀뱅크 이렇게가 오늘 많이 올랐죠. 결제 관련된 기업들. 어쨌든 다날 같은 경우는 쿠팡 휴대폰 결제 서비스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하는 모든 결제는 다 여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미래생명자원, 뭐 서울식품, 흥국 F&B, 뭐 서울식품이랑 흥국 F&B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었었고, 월화수 계속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물류센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골판지 포장재인 뭐 대형 포장, 영풍재지가 다 좋았었고요. 배송 관련 기업인 동방도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은 지금 과열돼서 지금 거래 정지 중이죠. 오늘 하루는. 그리고 내일 다시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솔 로지텍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다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쿠팡 콘텐츠 기업인 KTH랑 쇼박스인데, KTH도 이미 상한가를 갔고, 쇼박스가 오늘 한 24% 정도로 상승 마감했어요. 한때는 한 29%까지 갔다가 했는데, 어쨌든 저도 쇼박스를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어저께 주식 종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주식 종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제 방송에서 어제 갔던 것 중에 못 간 것들이 오늘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뭐 동방이라든지 KTH, 뭐 KCTC, 대형포장, 영풍재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이틀 월화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재료 소모에 따라서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KTCS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는 마이너스 0.39%였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요일날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7.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뒷부분도 좀 강조를 드렸었죠. 뒷부분이 대부분 다 못 올랐으니까. 흥국 F&B도 어쨌든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 1.51%였는데 오늘 26% 상승했고, 쇼박스도 마이너스 4.89%였는데 26.32% 상승했고, 그리고 뭐 서울식품도 오늘 그대로 어저께 이어서 또 거의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셔틀뱅크나 나이스정보통신, 다날처럼 결제 관련 서비스들이 어저께는 사실 상승을 못했는데 오늘 다 높은 상승을 보였죠. 갤럭시아까지 해가지고 두 군데 상한가 갔고, 나머지도 10%,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장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제 방송을 듣고 시초에만 넣었어도 다 10% 이상씩은 가져갔죠. 그래서 내일이면 4일째라서 재료 소멸에 따른 리스크는 사실 점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뭐 KTCS라든지 영풍재지가 약간은 덜 올라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쇼박스도 지금 시에 거래는 쇼박스가 5%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초에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기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셔틀뱅크나 나이스정보통신, 다날 같은 경우,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배송 관련된 주식들은 월화수 3일 상한가 간 것도 있고 대부분 다 20%대로 괜찮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셔틀뱅크나 오늘 결제 관련주들은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맞이했기 때문에 내일도 일정 부분 최소한 뭐 한 10%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대신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들어갔다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러면 대응이 안 되고, 당연히 들어갔다가 하락으로 돌아서면은 바로 매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거래량 높고, 거래량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드린 리스트를 캡처를 해서 다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특히나 거래량이 높으면서 아직은 좀 덜 오른 그런 쿠팡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상한가 간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봇, 일본 GMP 협력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휴림 로봇은 네트워크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로보로봇은
그 교육용 로봇 학습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스타는 사실은 제가 과거부터 계속 좀 이렇게 눈여겨보던 건데, 왜냐하면 LG전자가 36%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상승 여력이 적지만, 왜냐면 소형주보다는 상승률이 적거든요. 그 대신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런 흐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하면서 상한가 갔었고, 오늘은 좀 다소 빠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금 대장주 섹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고요. 내일의 전망을 좀 해볼게요. 목요일 전망은 결국 나스닥이 현재 지금 다우나 나스닥은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쿠팡의 호재가 4일차라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장일 때는 단기 재료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기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좀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4일차라 쿠팡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지만 못 간 주식들은 단기 매매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정 중이라서 추매의 기회가 있고, 성장주인 항공우주인 셀렉트라이라든지 하나에어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매수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계속 테라법을 밀고 있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군들, 올해 주도 섹터임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검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채널 정보에 보면 주소도 나와 있고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매, 아파트 청약, 유튜브 키우기, 모든 재테크,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의 때문에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사실 MTS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디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물론 좋은 콘텐츠들이 많지만 직접 만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좀 그렇게 좀 빠르게 습득해 나가는 것들이 좀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빠르게 끝냈는데 22분 딱 걸렸네요. 내용은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캡처를 해서 자신의 그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좀 이렇게 하루를 좀 짧고 굵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젊은 부자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